마을에서 보물찾기라도 하듯 신난 사람들. 태백시 장성동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인 비엔날레가 열렸는데요. 지역 작가와 외부 작가가 함께 이 마을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태백의 한 병원 앞 등나무에 실로 뭔가를 엮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곤 그 위에 도자기를 거는 설치 작업에 몰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배주현 작가입니다. 사실 이 안에서 하얀색 도자들은 전부 다 굽지 않은 도자예요. 그래서 아마 전시가 끝날 때쯤 되면 비가 오거나 어떤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랬을 때 이 도자들은 떨어져서 형태가 이래도 형태가 온전해 보여도 물에 젖으면 다시 흙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비가 오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라짐과 순환의 의미를 전하는데요. 이번 비엔날레엔 총 6명의 작가가 참여. 각자 두 곳의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 집이에요, 진짜로. 아마 이 집이 거의 70년 가까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70년 세월이 아마 이 안 곳곳에 어떤 곳은 뭐 중간에 생겨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사라진 것도 있고 그런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이 이 집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물건이 있을 때는 사람의 살아왔던 과정이 보이는데 그 물건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 날당은 올해가 두 번째 전시입니다. 옛 경찰서 막루가 올해 역시 전시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태백에서 이제 여기 리서치하면서 그 탄광 내부 거기에 어떤 그 차갑고 정서적으로는 두렵고 어둡고 그런 것들이 가느다란 그 막장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다는 거에 되게 포커스가 이렇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제 작업도 기둥이 없으면은 이게 공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지만 이 내부에서는 저는 막장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었거든요. 신예선 작가는 제주에서 왔습니다. 작년부터 태백을 오가며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우리는 이런 작가들을 관계 작가라고 부르죠. 제가 이제 벌써 작년 올해 오가면서 어느덧 정서적으로 진짜 관계 인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랑 애착도 많이 생기고 이 동네의 아름다운 곳곳이 너무 눈에 이렇게 막 각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로맨틱하고 좋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멸 안 되고 잘 유지되고 어떤 다른 산업이 좀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탄광은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제주에서 온 작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다슬 작가의 파파야 작업은 러시아의 폐광 지역인 카디크찬과 연결해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의 폐광마을과 장성을 연결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차가운 땅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뜨거운 열매를 심어놓고 열매가 열리기를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뭐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습도 체크도 하고 온도 체크하고 빛도 조절을 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12월까지 열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비엔날레 날당의 출발도 제주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기획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차를 타고 제주도를 돌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주 비엔날레를 보고 어딘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에서 제가 이런 거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싶다. 우리 마을 친구들도 이런 걸 참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게 사실 비엔날레 처음이었습니다. 장성에 사는 아이들이 하교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PC방입니다. 그런데 이곳 지하에 비엔날레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하고 페인트를 칠해 전시관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저는 여기 장성 화장성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청소년들이 장성에서는 뭘 하는지를 여쭤봤었는데 지금 전시를 제가 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지하 이 건물에 PC방이 있는데 그 PC방에 아이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PC방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여기 장성 친구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전지 작가 역시 2021년에 2달 남짓 태백에 머물며 작업했던 관계 작가입니다. 이번엔 지역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마을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만화로 담아냈는데요. 학생들이 하장성에서 장성까지 걸어가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 대화 속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 보여지는 장성과 하장성, 황지천의 배경들, 시간이 좀 잘 드러나게 풍경을 좀 묘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을지로에 사라진 상점 간판을 탁본으로 전시했던 정희우 작가는 이번이 2번째 비엔날레 전시입니다. 석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나무가 땅에 묻혀서 오래 있으면서 압력과 열을 받아서 이제 석탄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막 4, 5억 년 후에 그 칼로리를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되게 큰 시간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좀 다르게 보이고 내가 나무가 달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인가 나무를 좀 다시 보게 하는 방법으로 나무에 대한 인식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올해는 석탄의 기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무와의 연관성을 발견하며 나무 탁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특별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황재순 씨입니다. 그는 지역 곳곳의 용출수를 찾아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관심이 없지만 사실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지역 곳곳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그건 물론 문은 활발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아무도 안 쓰고 버려졌지만 마을이 최초에 생기기 위한 이유를 제공한 마을의 공동 수도 같은 거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황 작가의 작업이 더 빛을 발하는 이유는 아마도 공간 자체가 지니는 매력이 더해지는 덕분일 겁니다. 탄광 지역 목욕탕은 예전에 듣기로는 아이들이 막 흙바닥에서 뛰놀고 있으면 그때는 공중 목욕탕 다 했기 때문에 개인 목욕이라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들만이 목욕을 하고 올 수가 있었어. 검댕이를 다 씻고 오면은 멀리서부터 이제 아버지들이 퇴근 시간이 되면 비누향이 났대요, 마을에. 아, 우리 아버지들이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시는구나. 그거를 이 비누향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합니다. 하루 2차례 진행되는 도센트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주민들의 일상이었던 공간에 6명의 작가가 들어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을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과 주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는데요. 늘 반복되던 일상의 공간을 새로운 세계로 열어준 비엔날레 날땅. 2년 후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